트레이딩으로 실력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베스팅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내공도 쌓일 것이다. 성장을 많이 하는 혹은 큰 회생의 기회가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도 일부는 가져가고 배당주나 자산주처럼 좀 안정적인 것도 같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전천후 투자자로 성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주식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신이 트레이더인지 투자자인지 네.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네. 트레이딩을 하면서 투자자라고 착각하고 네. 거기에 따른 잘못된 주식을 찾고 네. 그러면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네. 이걸 이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일단 내 자신을 좀 평가하려면 내가 초보인지 고수인지 중수인지 스스로는 또 어떤 분들은 좀 한 1년만 돼도 나는 고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트레이딩이나 인베스팅 이런 부분을 좀 떠나서 흔히 얘기하는 주식 고수, 그다음에 중수, 초보 이렇게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바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흔히 중수 고수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미 자산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산의 규모가. 이미 많이 벌어본 네네. 사람들. 흔히 주식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꽤 최소한 이제 10배 이상, 원래 초기 자금에서 10배 이상 이제 수익을 낸 상태일 거고 중수인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수익을 누적을 시켜왔고 이 상태로 시간이 좀 더 흐르면은 더 큰 자산가의 반열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초보인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내가 지금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실 것 같아요. 대신에 주식 바보라고 말씀을 드린 분들은 내가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났을 때 돈이 벌려있을지 벌려있지 않을지를 확신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막연한 분들, 막막한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은 공부 방법도 바꿔야 되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연함, 막막함을 가지는 거를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는지 아닌지가 일단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놨는데 앞으로 나는 얼마가 될 거야 이 돈이. 네. 얼마로 불어날 거야.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어떤 트렌드 얼마 벌고 단기적으로 얼마 벌고 이것만 쫓아가.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얼마 잃기도 하고 하니까 네.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네. 그러지 못한 어떤 지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바보냐, 오히려 초보냐, 네. 중수냐가 결정이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내가 초보 혹은 바보에서 탈출하려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꼭 공부만을 떠나서 어떤 우리 패턴, 습관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안 좋은 어떤 투자의 행위들, 네. 기준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하나 이제 딱 가장 집어서 많이 얘기하기가 우리가 그런데 하는 실수. 네. 이 부분은 이제 책의 트레이더와 인베스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빨리 매매를 하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트레이딩과 인베스팅은 일단 서로 다른 방법론이고 그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사냥과 비슷하고 인베스팅은 농사와 비슷해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어느 정도는 제로섬 게임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눈치가 빨라야 되고 나의 어떤 수익 실현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초보인 분들한테는 너무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어떤 트레이딩 형태의 매매는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 쪽에 날고기는 그 유경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으면서 이분들과 제로섬 게임을 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인베스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해서도 있지만 기업이 잘하면 나도 돈을 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 실력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고 그리고 인베스팅을 하면서 기업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몇 년 정도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트레이딩 감각도 조금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운다기보다는 체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트레이딩에 집중하지 마시고 트레이딩으로 실력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베스팅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내공도 쌓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사실 내 성향에 따라서 나는 트레이더가 맞는지 아니면 투자자가 맞는지 네. 장기적으로 내가 성격이 급하고 난 빠른 뭐라 그럴까 수익을 원하는 어떤 그런 급한 네. 사람인데 투자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면 이거 내 성격상 안 맞는 거잖아요. 네. 못 견디고 네. 실수하게 되고 네. 그런 그 성향에 맞는 또 주식을 이제 사야 되는 건데 네. 그러자면 이제 우리가 뭐 크게 나누잖아요. 배당주도 있고 성장주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주가 있죠. 자산주도 있고 네. 네. 이러한 주식들의 특징을 어떻게 분간해 갈 수가 있죠? 그런 어떤 그 종목군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기준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 책에다가 소개를 했을 때는 크게 네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배당주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EPS 그로스 이제 이익이나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성장주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업황이 반전이 되면서 꽤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회생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산이나 뭐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이든 이런 것들이 그 기업 자체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큰 그런 자산주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로 나눴는데 지금 막 주식을 시작한 분들이 어떤 그러면 카테고리를 편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실 때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도 하셔요. 좀 보수적으로 배당주나 자산주 같은 안전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섞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섞어서. 좀 리스크가 낮은 좀 안정적인 종목군도 편입을 하고 대신에 일부는 좀 리스크가 크지만 잘 됐을 때 리턴도 큰 그런 종목군도 같이 편입을 하시는 게 처음 투자를 하실 때 편견을 좀 편견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후회하는 부분인데 저는 너무 보수적인 기업들만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해 보지 네. 않는다, 돈을 네. 잃지 않는다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으시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기회를 아까 카카오톡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제 편견 때문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성장을 많이 하는 뭐 혹은 큰 회생의 기회가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도 일부는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 배당주나 자산주처럼 좀 안정적인 것도 같이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전천후 투자자로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야. 아니야. 가치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극단적으로 네. 이거 아니면 저거 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게 아니라 골고루 네. 담자 포트폴리오 내에 네. 그러면 이제 골고루 뭐 리스크나 어떤 기회가 이게 같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 분산 투자를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네. 많이 있죠. 네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종목군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군을 같이 가져간 것도 분산의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산계와 분산을 착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산계와 분산의 의미를 구분을 안 지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산업군에 있는 종목을 여러 개를 사놓고 분산 투자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실수인 것 같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 종목이 하락하거나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어떤 만일의 문제에 대비해서 반대 성향의 자산을 편입을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분산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제가 책에서는 그런 그 건설 크레인이 있잖아요. 크레인 팔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반대쪽에 작지만 굉장히 무거운 추를 놔요. 그래서 이 추 때문에 크레인 팔이 부러지지 않고 무거운 어떤 건자재들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추가 되는 자산을 편입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다.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들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달러를 가져가는 게 분산이 될 수가 있고요. 경기 이제
그 경기가 화랑일 때 좋은 어떤 그런 기업들을 샀다고 하면은 경기 방어주 좀 더 안정적인 것들을 가져가는 게 반대 성향을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성장주와 가치주 그런 것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래가지고 언제 돈 벌어? 이쪽에서 돈 벌면 이쪽에서 까지고 이쪽에서 돈 벌면 이쪽에서 또 빠지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다 싶은데 딱 몰빵을 해야.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2차 전지 소재, 천보, 에코프로비엠 이쪽에 딱딱딱 나눠서 해야 네.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또 추세 매매라고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이거의 위험성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어떤 특히 주식시장은 유행을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아무리 장기적인 성장이 담보된 어떤 섹터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분명히 쉬어가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너무 그 몰입되어 있으면 그 잠깐 쉬어가는 구간을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초보인 분들은 멘탈적으로 그때 거의 그냥 팔아치우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계좌에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계좌가 마이너스 20%다, 마이너스 30%다. 이걸 더 버틴다. 이거 쉽지 않죠. 네. 아무리 고성장하는 그 쪽이라도 한 30% 조정이 분명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해칭을 일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랫동안 내가 들고 가기 위해서라도. 네. 왜 그 옛날 일화 중에 뭐 집신 장수, 남학신 장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신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남학신을 만들어 두면 남학신이 필요할 때 또 거기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리밸런싱을 하는 게 오히려 수익의 극대화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도 이제 이러한 게 필요하다. 어떤 사실 우리가 투자하면서 가장 위험한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주식 시장은 이러한 것들을 잘 견디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책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어떤 반대 성향의 자산을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현금만 좀 가지고 있어도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주식을 패자의 게임이다. 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이제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찰스 앨리스라고 하는 예일대 기금을 운영했던 이제 유명한 투자자가 책에서 설명을 한 부분인데 테니스나 탁구 같은 구기 종목을 보면은 정상급 선수들의 승패는 공격에서 결정이 나요. 얼마나 점수를 공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나는데 그냥 동네 테니스장, 정구장, 이런 데, 동네 탁구장 이런 데서 아마추어 분들끼리 대결을 할 때는 공격보다 이 실수를 안 하는 분들이 더 먼저 이기게 됩니다. 이 하수의 레벨에서는 네, 하수의 레벨에서. 초보 네. 하수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네. 초보의 레벨에서는 그런데 투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특히 초보인 시절에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거는 대부분 내가 실수를 했냐 안 했냐지 내가 엄청 잘했냐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수를 줄여야 오히려 성과가 잘 나온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개념을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시장은 사실 그렇죠. 확률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이제까지 보면은 대다수가 돈을 잃죠. 네. 많은 분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네. 돈을 가져가는 거고 네. 이걸 인정하고 실수하지 않는 원칙을 먼저 만들어 놔서 돈을 네. 벌어가면서 내가 중수가 되고 고수가 됐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좀 뭔가 공격적으로 그렇죠. 패턴을 좀 바꿔보자. 네. 지금은 초보라는 거를 인정하고 초보에 맞는 수비 위주의 투자. 네. 이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네. 그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제 분할 매수한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 네. 어떤 분은 지금이 싸다고 생각됐을 때 딱 사야지. 네. 이 돈 있으면 그냥 사는 거지 뭘 분산 투자를 해. 네. 어차피 뭐 장기 투자 같은 경우도 뭐 오래 가져갈 건데 뭐 얼마 차이 난다고. 네. 그리고 내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분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초보들은 마인드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 경우에는 이건 개인 경험인데 종목을 분산하는 것보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시점을 분산하는 게 수익률에는 더 좋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제 개인 성향이기도 하지만 저는 최소 1년 이상을 보는 장기 투자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제가 네. 분산 투자 단어를 잘못 말씀드려요. 분할 매수. 네, 그렇죠. 분할 매수. 네. 그래서 좀 본인의 투자 시계열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어떤 투자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좀 많이 사놔야겠죠. 맞아요. 요즘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네. 것 때문에 1월 달에 있는 것 때문에 네. 혹은 세스 2021, 네. 22 네. 이런 것 때문에 한 달 전서부터 뭐 바이오주 그쵸, 사자 뭐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좀 처음부터 많은 자금을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향후 몇 개월 이상, 몇 년 이상을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투자를 하는 분할 매수 시점도 그만큼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좀 개인 성향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뭉텅이로 사놓고 그냥 몸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근데 초보분들은 저는 분할 매수를 꼭 해보시라고. 근데 그 분할 매수를 얼마마다 얼마의 기간마다 할 것이냐 이것도 네. 또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에 샀어. 네. 근데 내일 105원이 되고 일주일이 되니까 110원이 됐어요. 네. 근데 내가 처음 산 가격보다 비싸게는 못 사겠는 거라 네.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지. 네. 그때 그냥 다 샀어야 되는데 100원에. 네.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제가 지인분들이 뭔가 특정 종목을 사고 싶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앞으로 1년짜리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근데 지금 돈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앞으로 한 10개월 걸쳐 사고 한 달에 한 번 사.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이제 25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사.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분할 매수의 이 빈도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기간 대비해서 내가 보유한 자금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중간에 주가가 올라버렸다. 그랬을 때 뭐 더 사는 분들도 있고 이제 손이 안 가서 안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손이 안 가서 안 사는 분들이 당연히 아쉽겠지만 우리가 아쉽지 않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만큼의 현금을 집행을 못했어. 아쉬웠어. 이번 기회에 내가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어. 다음에 더 벌면 되죠. 다음에 더 벌면 되는데 그거를 또 이제 아쉬우니까 많이 오르는데 지금 빨리 넣어야겠는데 그랬다가 이제 평단가 확 올려버리고 이제 실수라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분할 매수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되 네. 올랐을 경우에는 그냥 그 처음에 산 가격 그 물량 정도로만 만족하고 또 다른 주식을 찾으면 된다. 네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추세 추종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르는 거에 계속 얹어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네. 있잖아요. 네. 그게 먹히는 그건 이제 고수의 영역이고 네. 우리 같은 초보들은 일단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네. 이제 만족하는. 네. 뭐 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피라미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갈수록 그 평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적은 돈을 분할 매수하는 그런 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 초보분들은 그런 거 연습하실 시간에 기업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예 네. 그 기업 자체에 대한 네.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게 네,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긴 그 우리가 보통 성공한 케이스만 자꾸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네. 대다수는 실패하니까. 네. 그 대다수에 항상 나도 초보니까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은 누구나 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되니까 네. 다른 사람은 총알을 맞아도 쓰러져도 나는 피할 것 같은 그런 네. 막연한 그 자신감이 있잖아요. 네. 이걸 조심해야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평균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이 특별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엄청 특별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슬픈데? 근데 갑자기 내 인생에서 뭔가 로또 같은 게 막 돼가지고 나는 인생을 팔자를 완전히 고칠 수 있다. 이게 내가 주식 투자를 처음 했는데 바로 대박이 나가지고 팔자 피고 은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면 일단 틀렸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런 분이면 제 유튜브를 안 보고 있겠죠. 이미 본인의 인생이 원한 걸 얻었는데 그렇지. 이런 방법 뭐가 아쉬워서 다른 걸 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다니고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나는 평범하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전공법을 유지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꾸 성공 신화 이런 거에 전부 몰입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네. 벌 수 있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만 들리니까 네. 자꾸 그런 방식을 쫓아가면서 결국은 패착을 네. 경험하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내 자신은 평범하다 혹은 부족하다 그 상태에서 지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네.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거 네, 매우 중요하다. 저도 동감이 되네요. 네, 이제까지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 책의 저자이시죠. 아, 부러워요. 제주도에서 파이어족으로서 아주 즐겁게 살고 계시는데 여신욱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제주도 어떻게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아, 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